자, 253페이지에 50번 문제가 됐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문제죠. 자, 틀린 것은, 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 간접 자본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뭐가 나와 있죠? 개념이 나와 있죠. 개념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PF 프로젝트 금융이죠. 지금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2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 방식이죠. 자, 우리가 프로젝트 이 시행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는 특수 법인 얘기하는데 이 특정 이 유전개발사업, 뭐 도로개발사업 뭐 이런 거죠.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이 미래의 이 현금 흐름, 장래의 현금 흐름이 우리는 상환, 원금 이자에 있어서 상환의 재원으로 본다. 자, 2번 맞는 지문이죠. 3번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가치를 기초로 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대출 채권을 상환받기로 우리는 약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이 미래의 수익성이죠. 이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담보로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재무 상태표에 재무 상태표의 부채로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분에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는 것이 아니다. 뭐를 담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이걸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는 출자해서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4번 정답. 별도의 사업 시행회사가 존재하고 부외 금융이며 비소급 금융으로 사업에 소요된 다양한 위험을 분산하죠. 자, 위험을 우리는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회사 내 건설회사의 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죠. 부의 금융효과로서 이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장점이죠.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이고,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죠. 원칙.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PF 방식에 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에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자, 위탁 관리 계좌를 운영하죠. 자, 여러분 프로젝트 시행회사나 시공회사의 자체 계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 회사의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를 통해서 뭘 한다? 우리는 자금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시키고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요구하고 시행사 시공사의 추가 출자를 요구한다든지 추가 출자 요구하면 금융기관 위험을 줄어들죠.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이 아니라 시행사에 대한 공사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이 선지급 아니죠. 5번 정답. 자, 그리고 PF 금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자, 53번. 국내 부동산 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거기 보시면은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 98년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도입 2001년부터 도입됐거든요. 이 소액 투자자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채권이 증권화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A, B, C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자산 유동화 증권도 우리가 발행하고 프로젝트 개발에서 이런 자산 유동화 커머셜 페이퍼, 요거 위에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고 요거는 자산 유동화 기업을 우리가 또 하죠. 그게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채권이 여기 이렇게 증권화되는 거죠. 대표적인 두 가지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자, 2차 주택 저당시장 제도가 2000년에 도입됐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고, 자, 5번이 정답인데 부동산 신탁 회사의 신탁 업무 중 토지 신탁 업무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뭐 한국 토지 신탁도 있잖아요. 허용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부터 한 30년 넘었죠. 자, 그래서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잠재수요자의 예수금과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사업자는 물론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근로자나 서민에게도 대출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차입계약을 할 때 보증인 역할을 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을 보증합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가 아니라 2차 저당시장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1차가 아닌 2차입니다.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준 시점이 나와요.
기준 시점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이 나오는 거죠.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여기 2호에 나온 거죠. 자, 기준 시점과 관련되는 가격 원칙은 변동이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돼요. 그럼 토지 특성은 뭐와 관련있어요? 네, 우리는 영속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과 관련있어요. 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사회 책임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 완료한 날짜가 아니죠. 자,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보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2항에 나오는 내용이죠. 2번, 4번이 틀렸고, 자, 여러분 5번은 아까 여기 다만 이하가 나와 있죠. 제9조 2항에.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이거든요. 시험 문제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또 출제를 해버립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4번 정답입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밑줄, 전제로 하죠. 자,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을 때 건물이 현재 결합되어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토지만을 평가하죠. 자, 요걸 전제로 뭐만 평가한다? 토지만을 평가해요. 자, 토지만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부분 평가. 부분 평가. 건물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가, 감소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가정을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죠. 자, 현재, 이 미래인데, 미래에 있어서 불확실한 거죠.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 가치의 증감 요인을 고려해서 행하는 평가를 우리는 바로 조건부 평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평가, 이런 얘기죠.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평가, 조건부 평가입니다. 소급 평가란 과거로 가죠. 과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무슨 평가? 소급 평가. 소급 평가.
가까운 미래, 도래가 확실한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평가는 기한부평가. 미래에 뭐다? 확실할 때.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할 때는 기한부평가. 자, 일괄평가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죠. 자, 제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는데 1항, 2항, 3항, 상이 있죠. 자, 요 2항이 바로 뭐다? 일괄평가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우리는 용도상,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맞고 4번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 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 자, 5번 정답인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는 구분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 부분평가. 5번이 정답이죠. 이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 구분평가는 하나죠.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것. 5번은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 5번 정답입니다. 자, 5번, 6번이 비슷한데, 자, 6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격과 가치인데,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가격이라고 하죠. 자, 이때, 1번은 맞고, 2번, 가격은 현재의 값이 가격은 현재의 값이 아니죠. 자, 가격은 과거입니다. 자, 우선은 과거의 시점. 자,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이 가격.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2번이 틀린 지문 정답. 3번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사용가치 개념이고, 교환가치는 어떤 재료가 다른 재료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죠. 즉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가치입니다.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23에서는 상관이 있다고 출제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7번.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가치는 뭐가 돼? 효용에 중점을 두죠. 가치는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에 중점을 두므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죠.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화폐로 표시된 가격은 객관적, 1제곱미터를 얼마냐? 객관적,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이다. 2번 가치가 상승하면 얘기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2번 지문, 3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니까 틀렸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가 돼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괴리가 된다. 그래서 단기에는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그래요?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우리가 나타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는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가치에 이렇게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요. 3번 정답. 자,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과세 가치, 담보 가치, 우리 보험 가치,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고,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단 한 개만 존재한다. 교환의 대가로 지불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33평 아파트 3억 주고 샀다. 3억 단 한 개 존재합니다.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 부동산 가치의 개념, 어빙 피셔라는 학자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쪽에서 시험 지문에 좀 또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6, 7번 정도 이해하면 뭐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사용가치인데, 사용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가치, 유사한 개념 있죠. 여기 틀렸죠.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1번 정답. 투자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갖는 우리 주관적 가치, 주관적이 포인트죠.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 개념이 보험 가치. 과세 가치는 정부에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가치가 과세 가치. 공익 가치는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인 우리가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따르는 가치가 바로 뭐다? 가치가 바로 우리는 공익가치, 공익가치 개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하니까 틀렸죠. 아까 기준 시점은 뭐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1번 틀린 지문 정답. 자, 둘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 위에 있을 때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뭐다? 토지 특성, 부동성 또는 권리의 분할 가능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이다. 여기서 나온 지문이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뭐를 가지고 있다?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또 3번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한다. 시장가치를 기준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인데 또 1항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시험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많이 내거든요. 적정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개념.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자,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가격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의 기능. 요걸 뭐죠? 가격의 매개적 기능이라고 해요. 매개적 기능. 여러분, 부동산 가격의 매개적 기능. 요거 뒤에 자원 배분의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자, 이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에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발생 요인은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죠. 자, 이 가치의 형성 요인은 이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 자,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 법적 측면에서 요인.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 법적 측면에서 요인이 나와요. 자, 부동산 구매 능력이 있는 실질적 수요를 우리는 바로 유효 수요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인데 이 수요의 무슨 개념? 유효 수요의 개념. 첫 번째는 유효 수요의 개념. 두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은 토지의 효용 증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개념인데 그래서 이 상대적 희소성은 바로 이 경제적 개념.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자, 세 번째,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요인 중 한 요인만 작용을 해도 가치는 발생한다. 한 요인만 작용하면 안 되고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계하에 가치에 영향을 줘요. 한 요인만 발생하면 안 되고 이 가치 발생 요인이 상호 밀접한 관계하에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정답.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의 효용은 뭐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이루겠죠. 수익성 부동산. 그리고 권리의 이전 가능성. 권리의 이전 가능성. 이전성.
또는 양도의 가능성이죠. 자, 이것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의 발생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치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법적 제한이 많으면 효용이 떨어지죠. 영향을 줍니다.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틀렸죠. 유효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지만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갖춰야 된다? 지불 능력도 갖추어 있어야 된다. (2번) 정답.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 수입에 비해서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개념이고,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유용성, 효용은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우리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의 필요나 재화의 능력인데, 자, 유용성, 효용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나오죠. 측정하는 기준이 주거용 부동산은 뭐다?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아까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 한 가지만 나오는데 상호 밀접한 결합을 통해서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죠. 자, 부동산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해요. 자, 여기서 부지와 건물의 적합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이 아니라 뭐죠? 균형의 원칙이죠.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자,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 가치 판단에 중요한 이 전제가 되는 원칙인데,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크게 이렇게 토대, 밑바탕이 되는 원칙이거든요. 토대가 되는 원칙, 그리고 내부적 원칙이 있어요. 내부적 요인에 대한 원칙으로서 균형입니다. 자, 균형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 결합에서의 균형에 위배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 부지와 건물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기능적 감가가 발생. 균형의 원칙. 2번 부동산 가격의 이중 성격은 뭐죠? 부동산 가격의 이중 성격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간접 관련 있는 원칙이 수요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는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수요 공급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이 가격의 이중성은 수요 공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3번
부동산의 구성 부분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유효한 원칙으로 기여의 원칙, 우리가 수익 체증 책임도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 3번 맞는 지문이고, 예측은 최유효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예측은 토대가 되니까 선행이 되는 원칙입니다. 맞고, 수익 배분의 원칙, 자녀가 나오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자, 이런 의미겠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죠.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이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이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자녀 수익, 나머지 자녀 수익이 우리는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 그래서 토지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것은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리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은 이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자, 토지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1층, 2층이 있는데 3층을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증축을 하고자 한다. 이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이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투자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은 우선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수익 체증 체감도 관련이 있어요. 자, 18번, 우리가 8번 문제 보시면은 틀린 것.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여러 가지 요소에 배분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에 이렇게 배분되는 거 뭐죠? 총수익이 노동, 자본, 경영, 토지에 배분되는 거 뭐다? 수익 배분의 원칙. 1번 정답이 기여의 원칙이 아니라 수익 배분의 원칙. 2번 부동산 가치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거.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자, 이 토대가 되는 원칙에 변동의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예측의 원칙이죠. 변동의 원칙 설명. 3번 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이거는 외부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적합의 원칙. 자, 시험에 우리 균형과 적합을 많이 출제하죠. 시험에는 적합은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돼. 적합. 자,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되는데 이 적합에 위배되면 무슨 감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또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경제적 감가. 자, 네 번째, 초과 이유는 경쟁을 야기하며 경쟁은 결국 초과이윤을 감소 소멸시킨다는 것이 뭐죠? 경쟁 원칙. 그래서 초과 이윤이 나오면은 경쟁의 원칙. 초과 이윤이 나오면. 자, 다섯 번째,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 구성 요소 간의 적응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20번.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기준 시점이 필요한 건 변동의 원칙.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동일한 효용, 유용성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대체의 원칙. 부동산의 효용이 동일하면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또 부동산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체의 원칙.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거.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의 성립 근거. 맞죠?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분,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적합을 묻는 건 적합이에요. 균형이 아닙니다. 2번 정답. 3번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인데 부동산의 효용,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한다. 맞죠? 기회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필지를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그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 적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원칙. 추가 투자의 적부 맞는지 뭐. 5번은 변동,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우리가 관련해서 4번 문제로 갑니다.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주거지대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오래되어 황폐한 흉물스러운 공장 건물이 맺혀 있는데 여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들어 비행이 운행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장 건물 및 부지를 수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했다. 그러자 인근 지역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여러분,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서 가격이 떨어졌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외부 환경이 적합하니까 가격이 오르죠. 외부 환경의 적합 여부와 관련된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입니다. 25번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연립주택을 놓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매매 가격 결정을 고민하던 중 인근 연립주택에 제곱미터당 1,1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이를 기초로 두 사람이 흥정을 한 후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었다. 자,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데 대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해야겠죠. 대체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 수익 배분의 원칙은 우리가 수익 방식에서 기업용 부동산의 순수익을 구할 때 이용을 하고 변동은 기준, 대체는 거래 사료 선정에 있어서 경쟁은 뭐죠? 초과 이윤입니다. 토지 잔여법엔 순수익 계산은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우리는 한계 수익점,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인가 볼 때는 수익 재정 체감, 한계 수익점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33평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사용 승인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한계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위배되는 기능적 감가가 나타나요.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5번이 정답. 자, 30번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의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A 지역에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건축하였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다? 우리는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가 나타났으니까 적합의 원칙. 2번이 정답. 여러분, 작년에도요 사례가 나왔거든요. 사례 주어지고 균형 적합을 묻는 문제에서. 그럼 원래 만약에 나오면요 원칙 5개 놓고 틀린 걸 찾아내는 걸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치, 가격, 요 관계, 그리고 여기 가치 원칙이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31번부터 하겠습니다.